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온 시장이 요동을 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요즘 글로벌 변수나 이벤트들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숨 나오기 그지없습니다. 이분과 함께 그러한 내용들 좀 허를 찔러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들어서요. 시장님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꼬집어야 될까요? 뭔가 이거저거 약발이 다 됐다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더 갔으면 좋겠어요, 민영이니까? 전 더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참 좋았던 강세장 느낌 나게 한번 시원하게 가줬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12월 26일부터 이제 겁나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12월 마지막 주간 그리고 1월, 2월까지 올랐으면은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은 좀 한 번쯤 숨고르기 할 만한 때가 되었다. 이게 상식적인 접근이겠고. 네. 두 번째, 이래저래 이제 나올 만한 재료들은 다 나왔고 그것을 갖다가 이미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렇게 달려왔다면은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뉴스,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벌써 이제 나올 얘기는 다 나왔죠. 네. 뭐 심지어 월스트저널 같은 데서 이제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거의 뭐 한 2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뭐 관세 철폐까지도 이제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500억 달러가 25%, 그리고 2천억 달러 10%인데 관세 때리고 있는 게 2,500억 달러. 그 중에서 이제 3월 1일 되면은 2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10%가 25% 갈까 했던 우려는 영 이제 사라졌고, 그 2,500억 중에 2천억 달러 정도까지도 관세를 없애는 쪽으로까지도 가며 중국은 이거저거 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 다 나왔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발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연준만 갖고도 얘기하다가도 연준 인사들 가운데서도 뭔가 2월 하순부터는 한두 명 입에서 그래도 한두 번은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특히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하노이 회담 결렬 때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실한 반전을 이끌어내기에는 이렇다 할 재료가 없는 거죠. 뭐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에서 뭔가 한미 동맹 간의 균열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팔고 개인이 막 사고 하는 순매수, 순매도 규모를 이렇게 지금 매 시간 체크하면서 거래하시겠습니다만 딱 느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경험해왔던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막 흥분해서 산다? 이 장이 같은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글로벌 증시 현황을 저희 시간 통해서 정말 그동안 많이 보여주셨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기조 말씀해 주신 걸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달리기보다는 숨 고르고 나서 그 이후의 장세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뷰를 주신 것 같아요. 그 근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여기서 좀 더 가기에는 당장은 힘겹다 하는 것이 모든 시장에서 다 확인됩니다. 미국이죠. S&P 500 지수. 그동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노란색 점을 표시했던 이른바 2800 키 레벨인데 여기가 작년 10월 이후 급락이 과정에서도 한 3번 정도 막혔고 이번에도 2번째 막히네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데일리상으로 봤을 때 무거운 모습. 그리고 거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좀 조심스러워지는 모습. 그 다음 보실까요? 유럽으로 가서 독일입니다. 독일은 조금 큰 그림으로 볼게요.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은 우선 이 검은색 점선의 의미는 여기서 관찰되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에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즉 목선이 부러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왔고 지금 올라오자니 이 선은 이제 또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강력한 또 저항선 구간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돌파하는 데에는 뭔가 신선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재료. 그럼 여기서 막힌 다음에 향후 우리가 몇 달 동안에 걸쳐서 확인해야 되는 장은 이거죠. 혹시나 이 조금씩 올라온 이 붉은색 선, 이 선이 그러면 또 깨지느냐? 그렇게 된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또 한 번 아찔한 장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일본입니다.
일본도 위클리 데일리를 보시면은 뭐 크게 봤을 때 작년에 2018년 연초 2월 급락 그리고 10월 크게 봤을 때 더블 탑을 쳤습니다. 쌍봉을 만들었고 이후 이런 과정에서 제법 왔는데요. 조금 볼 끝이 무뎌지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해야 될까? RSI도 조금 무거운 국면, 조금 더 가도 할 말은 없는데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고 MACD 오실레이트입니다. 쭉 보시다시피 양에서 음으로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또는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돌 때가 시세 분출이 큰데 지금 약간 힘 딸리는 모습에서 자칫 MACD 오실레이트가 플러스 구간에서 마이너스 구간으로도 더 밀린다면은 갈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버텨주고 다시 양봉이 몇 개 나와주면은 또 이제 이번 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뚫을 수 있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 한국 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음봉 오른쪽에 갭은 채웠습니다만 작년 10월 11일 날 발생했던 갭은 그럭저럭 채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중 바닥에 적어도 2296, 7, 즉 2300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조금 힘이 딸리는 모습이죠. 힘이 딸리는 모습인데 이런저런 기술적 지표들은 안 좋습니다. 거래량도 다이버전스, MACD나 RSI에서도 다이버전스 그런 상황이고 지수를 갖다 끌어올리는데 제일 주요하게 작용했던 삼성전자가 결국 이 선을 못 넘었습니다. 이 선을 못 넘었고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주로 이 종목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지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좋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중국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죠. 역사적 고점이기도 하고 작년 고점이기도 했던 거기서부터 지금 이 3,000포인트를 넘었으니까 절반은 넘었었고 당장 찍어야 될 것은 3,145. 지난주 말씀드렸던 주식자금 당신 원금의 10배까지도 빌려드립니다. 연 18%에 뭐 이런 식의 광고도 그거 하면서 신용거래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 여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철폐도 가능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등등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한참 불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거품을 만들어도 대륙급 스케일로 거품 만들고 뿌려줘도 뭐 스케일 크게 뿌려지는 애들이니까 지금 이거는 아직은 중국 가지고 너무 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 빼고는 다 긴가민가하는 그 상황입니다. 네. 연초에 중국을 샀더라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 일단,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냥 몰빵을 질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뭐.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이런 네. 생각 전 종종 하긴 하는데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일단 지난 일은 지난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를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그럼 앞으로 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뭐고는 이제 뭐 국내 언론에서는 별로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카플란의 기업 부채 급증 우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로버트 카플란 연방은행 총재 가운데 그래도 중도 진영으로 뭐 이렇게 분류됩니다.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달라스 연방은행의 총재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시려면 구글이 제일 낫습니다. 검색 기능은 달라스 페드 이렇게 치시면은 홈페이지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총재 사진하고 에세이를 하나 올렸어요. 기업 부채. 이게 뭐냐 하면은 potential amplifier입니다. 즉 잠재적인 어떤 증폭기. inner slowdown. 즉 경기가 침체하고 깔아앉는 이런 와중에 기업 부채가 이게 좀 더 그런 어떤 경기 침체를 갖다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래서 몇 개 중요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GDP 대비 기업 부채입니다. 네. GDP 대비 기업 부채가 자 보시면 이 밑에 이 정리한 숫자를 보시죠. 금융 부문은 2008년에 124%였는데 GDP 대비 이게 작년 9월 말에는 78%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이 말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빡빡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별짓 다 하다 보니까 2008년 그 꼴 나지 않았냐, 그 사단이 나지 않았느냐 해서 이제 빵빵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금융 쪽,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에서는 2010년 이때 40%로 사상 최고치였다가 좀 떨어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46%. 자,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기로 BBB, 트리플 B까지가 소위 말하는 투자 적격이에요.
이제 WB로 내려오면은 이제 정크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2008년 이후로 쭉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왔는데 회사채는 굉장히 늘었죠. 늘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BBB 이하, BBB 포함, BBB까지는 그래도 투자 적격으로는 보긴 봅니다만 얘들이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기관에서 WB 플러스, 뭐 WB 제로 이런 식으로 등급을 갖다가 낮추는 순간 얘들은 소위 말하는 투자 부적격, 정크가 되는 거예요. 이쪽 비중이 커졌다. 즉 회사채 양이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웃기죠. 기업들 보고 이렇게 하라 했는 게 연준 아닙니까?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자사주 매입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네. 만들었던 저가 이제 와서는 이거 걱정되는데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죠. 네. 이게 지난 2월 14일 무렵에 22조를 넘었습니다. 뭐 미국의 뉴욕에는 이런 식의 부채 한도 시계가 뭐 째깍째깍 돌아간다는 것이고 이 수치는 자료를 보내드린 한 시간 반 전에 US 내셔널 데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무슨 뭐 주유소 그 주유기 올라가듯이 딱 네. 올라갑니다. 22조 1,072억 달러네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2월 들음 이미 한도는 부채 한도 이른바 데실링 한도는 꽉 찼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6월 5일까지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도 안 됩니다. 한도를 넘어서는 거니까. 근데 미국 의회는 느긋해요. 늘 이 문제는 늘 그랬다시피 막판에 가면 또 이렇게 뭐 협상은 넘어갑니다. 이유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포브스지 그래프인데 2016년 자료입니다. 2016년 자료니까 이 무렵의 자료고 이 이후는 추정치란 얘기인데 71년에 닉슨이 달러하고 금하고 상관없어 했던 그 무렵 이후 자 이거는 재정적자 클린턴 때 잠시 한번 흑자 났었죠. 몇 년. 근데 일단 늘어나는 숫자 추이가 겁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프레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그 자료에 들어가면 나오는 거죠. 지금 12월 21일자로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 계속해서 뭐 한 100%대, 110%대 사이에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 재밌죠? 각 대통령 때 자, 궁금합니다. 여기다가 내년에 재선돼서 4년 더 하면 8년 동안에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가 궁금하고 또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또 뭐냐. 그런데 그중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연방정부 부채, 즉 연준이 사들고 있는 국채죠. 미국 재무부가 국채 찍었으니까 빚인데 그것도 연방은행 연준이 들고 있습니다. 뭐 빌리언,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8천억 달러 금방. 그러니 그중에서 뭐 그거네요. 심지어 나중에 말하면은 연방준비은행이 이건 안 갚으셔도 돼요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뭐 그런 문제고 과거에도 몇 번씩 이렇게 회자됐던 어느 날 갑자기 1조 달러 아니면 10조 달러 백금이든 뭐 굴이든 동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다 갚게 할 수도 있고 뭐 웃기는 시츄에이션이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는 3월 29일까지 결국 요거 또 주요 변수죠. 네, 주요 변수죠. 아직까지 어떻게 끝날지도 아무도 장담 못하고 혹시나 노딜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뭐 메이 총리 깝깝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뭐죠? 노딜? 노딜도 문제 없어. 우리 영국을 믿어. Let's go to 뭐 WTO로 가자. 이런 쪽은 뭐죠? 브렉시트 하자 하는 분들이죠. 영국 국민들. 이쪽은 뭐죠? 야, stop the Brexit. 야, 이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멈추자. 우리는 진정한 국민들의 투표를 원한다. 이 뒤에는 야, 브렉시트 그거 진짜 그만한 가치 있어? 이런 피켓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3월 달 들어서 우리 시장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기업 부채. 이걸 갖다가 파월 의장도 지난번 의사록에 보면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조금 이게 향후 시간을 두고 시장의 이슈로 좀 등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장이 빠지면은 갑자기 시황쟁이들이 이것 때문이야라고 또 들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들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변수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사실 소장님께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이시라면 투자자라면 네. 이번 3월장은 좀 쉬시겠어요, 소장님이시면? 지금 만약에 그동안에 보유 중인 주식들을
보유중 주식들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은 네. 저는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잠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도 그러면 굳이 뭐 무리해 살 필요는 지금 없는 서두를 거네요. 때는 아니죠. 네. 예. 좀 지켜볼 변수나 뭐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장의 탄력도 떨어졌을 때 또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시장 클로즈업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전략 챙겨봤고요.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찾아뵙고 종목과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